여기 38페이지에 개념 19. 자, 보면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 첫 번째, 로그 함수는 로그로 이루어진 함수가 되겠지. 자, 이런 모양이 기본 형태야. 근데 반드시 기본 조건 꼭 기억합시다. A는 양수. 자, 이때 A는 미치입니다. 그리고 A는 1이 아니다. 근데 A가 양수고 1이 아니다라는 걸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A는 0과 1 사이 또는 A는 1보다 크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다. 자, 그래프의 개형도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이 밑이 요 범위와 요 범위일 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자, 첫 번째 A가 1보다 크다부터 볼게. 자, A가 1보다 크면 얘 로그함수 기본 형태는 증가함수가 되고, 자,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여기는 x절편이잖아.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야. 자, 만약에 y에 0을 이렇게 대입했다고 보면 밑 a가 밑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어떤 값이 되든 이 로그의 값이 0이 되고자 한다면 이 x는 얼마였는데 1이면 돼. 로그 a의 1이 0이니까. 그래서 이 x절편은 항상 1이야. 그리고 얘가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집니다라는 증가. 자, 이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자, x1이 x2보다 작습니다. 이 뜻은 무조건 x는 커진다는 뜻이야. 자, x가 커질 때 이 함수값 fx1, fx2, 자, 이렇게 쓰면은 이 fx는 증가합니다라는 뜻입니다. x값이 커질 때 함수값도 커지면 얘는 무슨 그래프? 증가 그래프가 된다. x값이 커질 때 함수값도 커지면 얘는 증가 그래프가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게. a가 0과 1 사이야. 자, 두 번째 그래프는 미리 얘기하면 감소 그래프가 되고,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여기도 똑같이 x절편은 1이 됩니다. 자, 이때 얘가 감소가 된다는 걸 식으로 쓰면 x값은 커지는데 y값은 작아지는 거야. 자, x값이 커진다는 건 이런 기호라고 했지. 자, 이거일 때 함수값이 작아지면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감소라고 부른다. 자, 지금 이 증가와 감소 이것만 차이가 있고 그래프의 모양만 차이가 있지. 지금부터 쓰는 건 공통성질에 대한데. 자, 첫 번째 이 두 그래프 모두, 자, 정의역을 한번 살펴보면 정의역이라는 건 x의 범위야. 자, 정의역은 뭐가 돼? x 양수입니다가 돼. 즉 x 양수 쪽 부분만, 양수 쪽 부분이 여기지. x 양수인 부분 여기에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거 여기다 안 썼네. 여기 이 x 자리에 있는 요 자리에 있는 이 x를 뭐라고 부르지? 우리 진수라고 불러. 이 작은 숫자를 미치라고 불렀지. 자, 여기 옆에 있는 큰 무언가가 진수가 되고, 진수는 항상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진수에 0이나 음수 쓸 수 없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정역은 두 그래프 모두 양수가 되고, 자, 치역은 y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이 그래프나 y가 양수일 때, y가 음수일 때, y가 0일 때 다 그려지고 있어. 그래서 치역은 y는 모든 진수. 자, 여기는 두 번째 2번.
지금 공통성질 갖고 있는 겁니다. 두 그래프 모두 점근선이라는 직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점근선의 뜻은 그래프가 점점 근접하지만, 다가가지만 절대로 만나지 않는 직선. 자, 이 두 그래프 모두 점근선은 Y축이에요, Y축. 근데 이 Y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쓰면 직선 X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그래프 모두 공통적인 성질 X절편이 1이야. 증가 그래프나 감소 그래프나 X절편이 1이다. 근데 그 X절편을 점의 좌표로 쓰면은 1,0을 지난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자, 다시 두 그래프 모두 1,0을 지난다. 두 그래프 모두 X절편의 값이 얼마로 1로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Y는 로그 A의 X 그래프, 이 그래프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 그래프, Y는 AX 제곱 그래프. 얘는 무슨 관계일까? 두 함수는 로그 함수의 기본형과 지수 함수의 기본형은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오케이. 기억하네. 자, 그러면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을 이루고 있다. 두 그래프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을 이루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강조할 게 하나 있어. 여기 보면 증가 감소를 나눌 때 밑 A가 1보다 클 때와 1보다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두 가지로 분류했잖아. 근데 꼭 하나 더 살펴야 될 거. 이때 이 X의 개수가 얼마야? X의 개수. X 앞에 곱해진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얼마가 곱해져 있어? 1. 자, X의 개수가 양수이면 1이라는 숫자는 양수의 가장 기본적인 값이라고 생각하자고. X의 개수가 양수일 때 밑을 보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가 되는 거야. 만약에 Y는 로그 2에 4x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거야. 로그 함수가. 이때도 X의 개수가 양수 맞지? 사라는 양수. 근데 밑이 뭐가 돼 있어? 1보다 크게 돼 있지? 얘는 그러면 증가 그래프야. 이렇게. 자, 여기 Y가 0일 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 돼. 1. 4x가 1 되면 이때 x절편은 달라지지. 4분의 1. 4x가 1이니까. 그래도 x의 개수가 양수이면 밑을 보고 증가 감소를 따질 수 있다. 그럼 만약에 또 이 x의 개수가 자 2분의 1이 있고 마이너스 x라고 해보자. 뒤에 가면 이거 정리를 할 텐데 이때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지. 기본 형태의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그럼 y는 로그 2분의 1 x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y축 대칭시켜버리면 바로 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y축 대칭 이동을 y축 대칭시킬 때 방법은 뭐야? x 자리에 9를 바꿔서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y축 대칭인데, 자 그럼 얘 그래프는 감소 그래프잖아. x의 개수가 1 양수니까 감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여기 딱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면 y축 대칭을 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요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기본 그래프는 감소였지만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뭘로 바뀌어? 증가 그래프로 바뀝니다. 오른쪽 위가 올라가면 다 증가야. 아까 강조했던 거 다시 한번. x의 개수가 양수가 아닌 이렇게 음수이면 y축 대칭 이동을 꼭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우리
우리 공식과 개념은 구구단처럼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또 오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아는 것들이. 그리고 문제 적용을 정확하게 잘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33번을 볼게요. 자, 예제 33번에 필요한 개념이 그 위에 있는 보충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쓸게요. 자, 만약에 y는 로그 a의 fx꼴의 로그 함수가 있어. 여기서 이 fx는 그냥 x에 관한 어떤 식이라는 거야. 함수값의 의미가 아니라 x에 관한 식이라는 뜻이야. 자, 이 로그 함수에서 우리는 정의역을 만들고 싶어. 아까 얘기했지, 정의역은 어디서 나오냐면 진수가 양수일 때. 자, 이거일 때의 x의 범위 또는 조건. 그런데 이 모습에서는, 지금 이 함수의 모습에서는 진수가 뭐가 돼 있어? fx로 돼 있어. 즉, 이 함수의 모습에서는 진수 fx가 양수일 때, 이거일 때 x의 범위 또는 조건 구해내는 문제. 자, 예제 33번이 얘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자는 거야. 자, 세 개의 함수가 있어. fx는 2 로그 7xf. 자, gx는 2 로그 7의 절대값 x 그래프. 자, hx는 로그 7의 x 제곱 그래프. 자, 우리 이 fx의 정의역의 집합, 정의역의 집합을 원래 이 정의역 치역에서 이 역자는 집합역자입니다. 근데 굳이 뭐 집합으로 쓰지 않아도 되지만, 자, 이 fx의 정의역 집합을 a 집합, 자, 이 gx 함수의 정의역 집합을 b 집합, 자, 이 hx의 정의역 집합을 c 집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자라고 문제에 되어 있어. 그럴 때 이 a 집합, b 집합, c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요. 자, 어떤 게 큰 집합이고 어떤 게 작은 집합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정의역을 구할 때는 이 로그의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고 처음의 모습에서 찾아야 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 로그의 공식과 개념에 의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리는 거고. 자, 여기서 정의역은 뭐가 될까? 진수가 뭐가 있어? x가 있잖아. 그냥 진수 x는 양수이다. 이게 정의역이야. 즉 a 집합 이렇게 쓰는 거 원래 집합으로 쓰면 x 짝대기 이렇게. 근데 그냥 부등식만 써도 되는데 정확히 쓰는 건 집합으로 쓰자 한번 해서 x가 원소야, 집합 a에. 근데 그 x는 뭐다? 양수에서만 나옵니다. 이런 뜻이야. 자, 이때 정의역 봐봐. 이때 진수는 비집합이야. 절대값 x야. 절대값 x가 양수이어야 돼. 자, 이 절대값 x가 양수다. 이거에서 x의 범위 또는 조건을 구하라. 부등식 풀어야 되는 거지. 뭐가 될까? x, 절대값 x가 양수입니다. 이거에 해. 이 부등식에 해. 모든 실수.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 잘했어. 이게 들리게 한 방에 해주는 거야. 여기 0이 없잖아. 분모가 없잖아. 여기 0 빠져있잖아. 0만 아니면, x가 0만 아니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해. 그거 그대로 써볼게. x 0이 아닌 실수. 여기서 모든 실수 이렇게 써볼게. 누가 이렇게 땡 하고 올리죠. 자, 그런데 얘를 부등식으로도 쓸 수 있어. 그걸 이제 비집합이라고 하는 거 써볼게요. 여기도 x가 원소인데 x 0이 아닌 모든 실수 써도 됩니다. 뒤에다가. 근데 이를 부등식으로 쓰면 x가 음수 또는 x는 양수. 0만 빼면 되잖아. 자, 어떤 실수도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야. 양수 아니면 0 아니면 음수.
0을 뺀 모든 실수니까 0 빼고 부등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이제 여기 정의역 볼게. 이때 진수는 뭐야? x제곱이죠. 자, 이 진수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어? 여기도 등호가 없지, 부등식이. 얘 부등식에 해도 뭐가 된다? x 0이 아닌 모든 실수야. 이 C집합 HX의 정의역 집합 C는 똑같이 쓸 수 있어.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집합 ABC의 포함 관계를 묻게. 어떤 게 제일 잘 알아? A가 B나 C 안에 푹 들어가 있어. 포함되고 있지. 그래서 A가 가장 작은 집합. 그리고 B하고 C는 어때? 같은 집합이 되는 거야. 자, 얘가 답이야. 근데 추가할게. 그래프 그려보자. 얘 증가일까 감소일까? fx 그래프. 증가야. x의 기수 양수 1.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다. 그러니까 f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뭐야? y는 fx 그래프야. 그리고 여기 x좌표 찾아주면 얘가 0일 때야. 그러면 x가 얼마면 돼? 1이면 돼. 그래서 여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노란색으로 gx 그래프 그려보자. gx 그래프는 정의역이 양수와 음수 다 갖고 있어. 양수와 음수 다 갖고 있어. 자, 그럴 때 이 g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양수 쪽에서는 fx와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져. 근데 음수 쪽에서도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마이너스 1. 왜? 정의역이라는 건 그래프가 그려지는 x의 범위거든. 양수 쪽, 음수 쪽 똑같이 이게 바로 뭐가 돼? 이 노란색 그래프가 y는 gx 그래프. 자, 이제 hx를 볼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을 따질 때는 이 로그의 모양을 정리하지 않고 맨 처음 모양에서 진수가 양수다 해서 뽑아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래프 그릴 때는 자, hx 얘 아래로 내려갑니다. 로그의 기본 성질이지 7의 x야.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나면 fx하고 똑같은 함수식이 돼버리지. 근데 이 hx와 fx가 같은 함수일까? 정의역이 다르잖아. 정의역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어? 정의역과 치역이 같아야만, 함수값들이 같아야만 우리는 같은 함수야. 얘는 같은 함수 아니야. 식을 조작하고 놨더니 같은 모양이 됐을 뿐이고, 이 hx 그래프 여기 아래다가 얘 그리면 hx 그래프는 무엇과 똑같은 그래프가 되냐면 gx 그래프하고 똑같이 돼. 이렇게. 이게 바로 y는 hx 그래프야. 생각해보자. x 음수 쪽에서 양수 쪽에서 이 hx 그래프는 다 그려야 돼. 자, 이 x 자리에 음수를 넣어도 이 제곱 때문에 뭐가 돼? 양수가 되잖아. x 자리에 양수를 넣어도 이 제곱 자리에 뭐가 돼? 제곱 때문에 양수가 되잖아. 양수의 제곱은 양수고 음수의 제곱도 양수가 되니까 진수가 양수다라는 이 기본 조건에 만족을 하거든. 자, 얘 두 개가 왜 똑같은 그래프냐면 얘가 정의역도 똑같지? 그리고 식을 내려봤더니 얘 뭐가 돼? 여기 앞에 2가 곱해지게 돼 있지? 여기 2 곱해지잖아. 그럼 똑같은 그래프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같고 함수값도 같으니까. 자, 이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요 33번이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자, 넘겨서 자, 이제 이렇게 4번을 하는 겁니다. 이 18제곱에다가 물을 뿌려서 지우면 더 빨리 마른다고 원장님이 그랬어.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고요. 역시 사람은 서로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근데 좀 뻑뻑하긴 하다. 좀 빨리 마르긴 하지만. 이 경험이라는 건 절대로 무시 못하는 것 같아. 나쁜 경험이 아니면. 자,
문제자. 자, 다음 함수 중 예제 34번이야. 이제 34라고 쓰자. 자, fx라는 이 함수가 로그 3의 x야. 자, 우리 증가함수 따질 때 먼저 첫 번째 뭘 보자고 했지? x의 개수가 양인지 음인지. 얘는 x의 개수 1이지? 양수 맞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밑을 살펴보니까 밑일보다 커. 얘는 증가 그래프를 따라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자, x좌표는 1이 되겠네. 자, 얘를 보고 이제 1, 2, 3, 4, 5번에서 한번 따져보자고. 자, 동그라미 1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들 중얼거려 시작. 중얼거려 들리게. 그래프는 점 0,1도 지. 0,1은 여기 있는 점입니다. 여기가 1일 때 이 점의 좌표가 0,1이야. 실제로는 어떤 점을 지나는 거야? x절표는 1, 점의 좌표로 하면 1,0을 지나가는 거지. 1번은 땡. 자, 이 기본 그래프의 정근선은 무슨 축입니까? Y축. Y축을 직선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X는. 근데 보기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정근선은 직선 Y는 0이다. 그래도 땡이 되는 거지. 옳지 않은 거야. 자, 세 번째 보면. 자, 이렇게 써 있어. 동그라미 3번을 한번 해볼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 자, 요거만 보면 무슨 뜻이야? 그건 말로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개념의 완성이야. 말로 못하면 쓸 수가 없어. 정확도가 떨어진다. x 값이 커질 때. 설명 듣고 고개 끄덕이는 거 너희들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이 개판 나는 거야. 누가 시험 때는 힌트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 x 값이 커지는데 어느 쪽에서만 보자는 거야? 양수 쪽에서. 양수 쪽에서 x 값이 커질 때. 자, 우리 또 보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함수 값이 커진다야 작아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x 값이 작은 쪽에서의 함수 값이 크다고 써 있으니까 x 값이 커지면 함수 값이 작아진다. 자, 이때의 의미는 두 글자로 뭐가 돼? 감소의 의미지. 그런데 이 그래프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야. x 값이 커질 때 1대 써도 되고 2변이라고 써도 되고 얘는 함수값도 이렇게 커지는 증가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 3번도 땡. 자, 보기 4번을 볼게요. y는 로그 뭐라고 써있냐? 로그가 아니라 3분의 1의 x 그래프와 자,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맞니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 fx 그래프는 이 지수함수 그래프와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맞니? 라고 묻고 있어. 자, y는 x에 대해 대칭이려면 두 함수가 무슨 관계가 돼 있어야 돼? 역함수 관계가 돼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요거의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 역함수 구할 때는 fx 대신에 y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역함수 구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역함수 구하는 첫 번째 단계 스텝 1. xy랑 자리 바꾸는 거야. y는 x로 쓰고 x는 y로 쓰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두 번째. 얘 로그 표현을 지수 표현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뭐가 돼? y는 3의 x제곱이 되고요. 자, 우리가 지수와 로그의 정의 관계식이 있어. 정의. 약속된 관계식. 자, 이게 지수 표현이야. 이때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x는 로그 a의 n 이렇게 씁니다. 이게 지수 표현, 이게 로그 표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어야 돼. 로그를 지수로, 지수를 로그. 이게 바로 이렇게 정리된 것뿐입니다.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는
y는 3x제곱 그래프지 y는 3분의 1 x제곱 그래프가 아닌 거야. 그래서 보기 4번도 땡. 자, 보기 5번 읽으면 정역은 양수 x이고 치역은 모든 실수이다. 자, 이 보기 5번이 이 fx 그래프의 설명으로 옳은 게 되겠지. 동그란 게 되지. 자, 이제 예제 35번. 자, 아까 했던 말 잘 기억해야 돼.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기억나게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때 A는 1보다 크다라고 그랬어. 이 그래프의 특징을 보자. 먼저 정의역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자, 정의역은 이 식을 정리하기 전에 원래 모양, 즉 원래 모양 x분의 1에서 얘가 진수지 양수이어야 해. x분의 1이 양수니까 x도 뭐가 돼? 양수입니다. 이게 정의역이야. 이제 그래프의 모습을 볼게. 진간지 감수인지. 그래프 그릴 때는 얘 정리 들어갑니다. 자, 이제 로그섬 이용할 거야.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자, 여기 밑의 지수가 앞으로 나오면서 어디로 갑니까? 얘 자체가 밑이야. 이 밑에 지수가 있지? 앞으로 나가면서 어디로 가? 분모해 가고. 자,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려가 어디로 갑니까? 분자에 갑니다. 자,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1. 그래서 이 그래프는 y는 로그 a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밑 a가 뭐라고 했어? 밑 a가 양수. 밑 a가 뭐야? 양수지만 1보다 큰 양수. 그럼 얘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제 보기 1번 볼게. 정역은 양수 x이고 여기서 정역 구해놨지? 자, 그래프를 봤더니 치역은 모든 실수 y가 되네. 1번은 동그라미. 정근선은 y축입니다. 동그라미. 그래프는 1,0이라는 점을 지납니다. 3번도 동그라미.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지. 근데 보기 3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 감소합니다 라고 돼 있지? 땡.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4번이 답이지. 자, 그런데 5번의 내용은 뭘까? 5번의 내용.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으로 내려간 거야. 야, 이거면 fx1, fx2입니다. 이미 답은 우리가 4번이라고 알고 있어. 그러면 얘는 옳은 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무슨 뜻일까? 이 기호의 뜻을 잘 기억해야 돼, 우리 수학은. 오, 아닙니다. 오, 맞습니다. 1대1 하면서요. 오, 잘했어.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얘는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거야. 여기 추가가 되면 1대1 대응까지 가는 거야. 뭐가 추가가 되면? 이 1대1 함수 조건에서 추가가 돼야 돼. 뭐가 추가가 되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것까지 추가되면 1대1 대응이야. 근데 아무 말 없지 뒤에는 그냥 1대1 함수. 이 그래프의 특징을 봐봐. x값이 서로 달라 이렇게. 그때 함수값 서로 같아 달라. 여기 나왔어. 함수값 y값이. 함수값은 y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fx1을 우리는 y1이라고도 표현해. fx2는 y2라고도 표현해. 자,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그게 1대1 대응의 뜻입니다. 이 그래프는 1대1 대응의 뜻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그래서 보기 5번이 옳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개념. 이 정도 기본 공식도 기본 개념도 다 외우지 못한 채로 시험 보는 친구들이 수능을 보든 논술을 보든 너무 많아.
개념만 확실하게 잡아도 시험에서 합격할 확률이 급격하게 상승돼요. 그런데도 안 쓰고 안 외우고 복습 안 해. 근데 대학생은 또 되고 싶어 해서 이지가지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을 해 학생들이. 뭐 학점은 뭐 어디가 가능하고 뭐 어디가 합격증 갖고 얘기해. 그리고 선생님이 야 이거 불합격 할 것 같다 또는 합격 갈 것 같다라고 하면 거의 90% 이상의 확신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논술은 우리 지금 내신은 다 끝났잖아.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이제 받은 내신 갖고 이런저런 학종 또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지원하고 싶은데 이게 합격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갖고 와봐. 선생님 얘기하면 거의 100% 맞으니까. 야, 이 원서 쓸 때 되지 않았냐? 9월달에 쓰니까. 자, 개념 20. 그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쓰지 말고 원서 쓸 때는 꼭 선생님이나 원장님과 의논해서 써. 괜히 멍청하게 입 광탈하지 말고. 자, 1번. 자, 로그함수 그래프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이 그래프에 좀 더 구체적인 특징이 있어. 증가감소뿐만 아니라, 자, 밑 A가 1보다 크면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라고 했지? 증가 그래프라고 했어. 자, 이 증가 그래프에서 어떤 또 구체적인 특징이 있냐? 자, x 값이 클수록, x 값이 아니라 밑 A가 클수록, 자, 증가 그래프끼리만 비교할 거야. 이 밑 A가 클수록, 자, x 1보다 크다에서 x축에 더 가깝다. 이런 특징이 있어. 자, 그럼 증가 그래프 두 개만 한번 비교해 볼게. 자, 하나는 이런 그래프가 있고, 하나는 이런 그래프가 있어. 자, 위의 그래프가 y는 로그 2의 x 정도의 로그 함수 증가 그래프라고 보자. 그럼 여기 아래 그래프가 x축에 더 가깝게 붙어 있지? x가 1보다 큰 쪽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위의 그래프보다 밑이 크다라는 거야. 대충 정하면 뭐 로그 3x 정도 이렇게 되겠지. 자, 만약에 로그 3x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y는 로그 3x 이 정도가 되겠지. 밑이 클수록 증가 그래프에서 밑이 커질수록 x축에 더 가깝게 붙는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밑이 0과 1 사이면 저 기본 그래프, 기본 로그 함수 그래프는 감소라고 했고, 자, 이번엔 밑 A가 작을수록, 자, x보다 크던 범위에서 x축에 더 가깝다. 자, 이거 한번 그래프 한번 두세 개만 비교해 봅시다. 먼저 두 개의 감소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자고. 이렇게. 자, 여기가 y는 로그 2분의 1 x 그래프입니다 라고 한다면 얘 그래프는 x축에 더 가깝지? 그럼 밑이 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4분의 1 x 그래프 이 정도로 한번 쓸 수 있고, 자, 만약에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이때 밑은 이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값이 되면 돼. 로그 어느 정도 3분의 1 x 그래프 정도 되면 되지. 요 그래프의 특성 갖고 그래프를 바로 읽어서 뭔가 우리 블라블라블라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여기 예제 36번. 자, 거기 4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는 y는 로그 뭐냐? ax 그래프가 되어 있고 얘 그래프는 y는 로그 bx 그래프가 되어 있고 자, 여기는 y는 로그 cx 그래프 여기가 y는 로그 dx 그래프 ABCD의 범위를 우리는 크기 비교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일단 여기서 먼저 볼게요. 둘 다 증가지? 그럼 밑 A와 밑 B는 1보다 큰 수가 될 건데 무엇이 더 가깝게 붙어 있어? X축에 BX 그래프가 로그 BX 그래프 가깝게 돼 있으니까 A보다 B가 더 크다. 그런데 둘 다 1보다 크다. 자, 이제 밑에서 보면 이 로그 CX 그래프가 X축에 더 가깝게 있지? 이때는 C가 더 작은 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C하고 D는 뭐야? 0과 1 사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얘 두 개를 한꺼번에 쓰면 0, C, D, 1, A, B 이러한 대소 비교,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더라. 자,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아까 우리 살짝 Y축 대칭 이동 한번 해봤어. 그래프의 대형 갖고 와야 돼. 자, 그걸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릴게요. 자, 개념 21. 자, 기본 y는 로그 a의 x 그래프 증가분 감소분 상관없습니다. 얘 그래프를 1번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볼까 그냥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줄여서 x축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줄여서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다라고 하면 어떤 식의 모양이 되지? 자, 먼저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평행 이동을 할 대상의 얘가 이동되는 거잖아. 얘를 대상이라고 부를 거야.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의 대상. 무엇을 평행 이동할까? 그 말이야. 대상. 평행 이동의 대상이 이러한 평행 이동에 의해서 결과를 가질 거야. 자,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y 대신에 대상의 y 자리에 y-n을 대입합니다.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대상의 x 자리에 x-m을 이렇게 대입합니다. 얘 한 번 더 정리하면 y는 로그 a x 빼기 m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내야 될 정보 세 가지가 있어. 일단 먼저 정의역. 정의역은 이 진수, 이번엔 진수가 x-m이야. 이 진수가 양수입니다라는 조건에서 x는 m보다 크다가 되고, 자, 여기서 정근선의 방정식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 자, 정근선의 방정식은 이 진수를 0으로 만들 때 x가, 즉 직선 x는 m, 정역과 정근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증가함수 따지면 돼. 자,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0과 1 사이냐, 이게 세 가지 조건이야. 그래프 그릴 때 기본 조건. 이제 두 번째,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 봅시다.
자, x축 대칭 이동은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이 대상의 y의 부호를 바꿉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로그 ax 이렇게 정리될 수 있고, 근데 잘 봐. 로그의 성질에서 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곱해진 거지? 얘가 어느 자리로 갈 수 있어? x의 이렇게 지수로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나면 마이너스 1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x의 역수가 되는 거야. 아, y는 로그 ax 이 그래프와 y는 어디 있어? y는 로그 a의 x분의 1 그래프 이 두 개가 무엇에 대해 대칭이야? x축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고 있구나. 이걸 꼭 같이 기억해. 자, 세 번째는 이제 y축 대칭입니다. 자, 다시 지금 개념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할 시간 지금밖에 없어. 이 시간 지나가면 다시 못해. 이제 문제풀이 안에서 필요한 개념들만 문제 설명해 주면서 다시 문제 풀면서 그때 필요한 개념들만 설명해 주겠지만 지금처럼 일목요연하게 쫙 개념 정리할 시간 이제는 없어. 이미 시간 그만큼 지났어. 자, y축 대칭이면 이 대상의 x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나머지는 다 그대로 쓰고 저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 자, 얘는 더 이상 정리되는 모양이 없습니다. 대신 이거에 점이역을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이 함수의 정의역은 진수가 마이너스 x가 진수야. 얘가 양수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러면 x는 뭐가 돼? 부호 방향 바뀌어서 음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정의역이야. 요 함수의 정의역이야. 이해하면 돼. 원래 함수의 정의역은 x가 양수인 거고 y축 대칭 이동된 함수는 뭐가 돼? x 음수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네 번째는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를 원점 대칭합니다. 자, 여기서 화살표를 양쪽으로 다 화살을 그렸잖아. 화살표를 왔다 갔다 서로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야. 얘와 얘 서로 x축 대칭 이동한다.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서로 y축 대칭이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x와 y의 부호를 다 바꿔주는 거예요. 자, 얘 정리할 수 있지.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정리될 수도 있고. 자, 요 마이너스 앞에 로그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가 이쪽 마이너스 1제곱으로 올라오면 로그 a의 괄호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해도 정리가 가능해. 자, 이제 다섯 번째 y는 로그 a의 x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이제 무슨 함수가 된다? 역함수가 된다.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이러한 지수함수가 되는 거야. 아까 우리 역함수 구해봤습니다. 여기에 예제 37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열정을 다해서 외워봐. 개념은 외우는 거고 문제는 풀어보고 고민하고 이 개념을 적용하는 과정이야. 개념을 공식을 외우지 않고 수학 문제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제 37번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 이 그래프가 y 0 x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이라는 즉 x만 이런 마이너스는 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로그 함수 그래프가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 여기 값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얘가 뭐냐면은 y는 로그 3의 x제곱 그래프를 자 x축 방향으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자 문제 읽어야 돼. 자, 요 y는 함수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그럼 대칭 이동 먼저 시켜보자고. x축 대칭 이동은 뭐야? y의 곱으로 바꾸라고 그랬지. 그리고 정리 들어가. y는 마이너스 로그 3x 이렇게.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이동시켰어?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평행 이동시키는 식을 써볼게. y 빼기 n 마이너스 로그 3의 가로 x 빼기 n.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요 그래프의 식이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 마이너스 n 플러스 n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볼까? 여기에서 정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이 식에서 x는 직선 x는 뭐라고? m. 그렇지, m. 그런데 여기 정근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위에 예쁘게. 이 그래프의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려져 있어? 이 m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인 거야. n값 하나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 빼기 마이너스 3 되니까 플러스 3이 되고, 자 이번엔 n 값을 어떻게 구할까? 이 n 값. 이 n 값 어떻게 구할까? 이 n 값 어떻게 구할까? y절. y절편인데 이걸 좌표로 따지면 이 점의 좌표로 보면 0, 마이너스 5라는 좌표. y절편으로는 그냥 마이너스 5라는 값. 점의 좌표로는 0, 마이너스 5. 이 그래프는 어떤 점을 지납니까? 0, 마이너스 5를 지나는 그래프잖아. 그럼 이거에 무엇을? 0,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되지. 자, y자리에 마이너스 5 대입하고 x자리에 0을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로그 3의 3 얘는 얼마? 1. 그러면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 플러스 n. 따라서 n은 이 마이너스 2양시켜서 마이너스 4로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n과 n을 다 구했습니다. 두 개 더하라고 나와 있어.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예제 38번. 이 예제 38번부터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주 쉽지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논술 준비하고 있지. 지금 알아보게 써야 돼. 알아보지 못하게 쓰는 학생들 너무너무 많아. 지가 떨어질지도 모르고 평소에 신경도 안 쓰고 막 갈겨 쓰다가 그냥 떨어져 버려. 그리고 공부 상식대로 안 하고 시험 지원하는 친구들 거의 90%가 넘습니다. 쓰는 거 신경 안 쓰고 공식 개념 외웠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소음분처럼 그냥 수업만 찍 듣고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 돼. 선생님도 그렇게 안 만들 거고. 자, 예제 38. 자, 이렇게 돼 있어. y는 로그 3 k의 x 플러스 1. 이 그래프가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돼? 이 문제 다시 쓰지 않아도 돼. 우리가 문제 똑같은 걸 맨날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사사분면 여기다 문제를 요약해서 쓰는 거지. 여러분들은 문제 읽고 어디가 포인트인지 밑줄 치는 연습을 해야 돼. 얘 사사분면 지난다 안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지. 자, 그럴 때 양수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해서 양수 K의 자, 이 K가 양수야. 자, 얘가 이렇게 곱해지면 KX라고 이제 정의가 되겠지? 근데 X의 개수가 양수가 되겠네. 그러면 KX가 되니까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제 이 밑을 살펴보고 밑이 1보다 크네? 그럼 얘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가 되는 거야. 즉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 얘가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돼? 제 4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돼. 그럼 봐봐. 이런 그래프를 하나 예상할 수 있어. 자, 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는 거야. 0,0 이 그래프가. 그럼 이 그래프 여기 그려진 이 그래프부터 4사분면을 지나지 않지?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데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지나가면 절대로 4사분면 지나지 않아. 이것을 조건으로 만들려면 자 여기서 여기에서 F0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이 Y를 fx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 밑에 그래프 봐봐. f0이 얼마일 때야? 0일 때. 이때도 우리는 뭐야? 사사분면 지나지 않아? 그럼 위의 그래프는 f0이 무엇일 때야? 양수일 때. 두 개는 또 그럼 사사분면 지나지 않잖아. 또는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0 이상이 됩니다. 이거에서 K의 범위 구하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야.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F0은 X에다가 0 대입하지. 그럼 로그 3의 K가 되고 얘가 0 이상이야. 뒤에 가면 하겠지만 간단한 로그 부등식입니다. 자, 그러면 로그 부등식 이 0이라는 숫자를 밑이 3인 로그로 바꾸면 3의 1 되겠지. 자, 이제 밑을 똑같게 만들었어. 그럼 이 진수끼리 비교할 거야. 그런데 밑이 3으로 똑같아. 1보다 큰 수로. 그럼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K의 범위가 됩니다. 자, 이제 개념 22를 보면 로그 함수 성질을 이용한 대소비교가 있지. 자, 밑줄처럼 먼저 밑을 통일시키고 다음에 따라 문제를 푼다라고 해서 밑을 같게 만드는 거야. 지금 이것처럼. 자, 밑을 같게 만들고 그걸 통일시키고 라고 썼어. 밑이 1보다 크면 진수가 클수록 큰 수. 이게 증가의 의미야. 밑이 0과 1 사이면 진수가 클수록 작은 수가 된다. 이게 감소의 의미고. 자, 넘겨봅시다. 이제 예제 39를 보면 자, 이 세 개의 수의 크기 비교, 대수 비교를 하래. 3분의 1의 로그 2의 125 또 로그 4의 49 자, 여기 보면 얘는 두 번째 숫자 밑이 2고 얘는 밑이 4야. 밑은 좀 작을수록 좀 더 계산이 간편해지긴 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밑을 2로 통일시켜 볼게. 이 3이라는 숫자는 밑이 2인 로그로 잡으면 진수는 얼마? 미안, 9가 아니라 8이 될 겁니다. 자, 3은 로그 2의 8로 이렇게 쓸 수 있지. 또 이제 이번엔 3분의 1의 로그 2의 125. 자, 정리 들어가. 로그 2의 125의 3분의 1제곱 되는 거지.
자, 125는 무엇의 세제곱이야? 5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그럼 지수법칙으로 이렇게 곱해져서 1이 될 거고, 얘는 로그 2의 5로 정리가 돼. 자, 마지막 숫자. 로그 4의 49. 자, 얘도 밑을 2로 통일시킬 건데, 4는 2의 제곱이지, 49는 7의 제곱이야. 자, 여기 밑의 지수는 앞으로 나가면서 분모에,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가면서 분자에 2분의 2가 되고 1이 되겠지? 그럼 로그 2의 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위치 똑같은 수로 다 정리를 해준 거야. 근데 이번에 위치 1보다 큰 수 2로 같아졌지? 그럼 진수끼리 비교할 때 진수가 클수록 큰 수야. 뭐가 진수가 제일 커? 8이 제일 크잖아. 8, 5, 7 중에. 그럼 얘가 제일 큰 수고. 그럼 가장 작은 수는 얘가 되는데, 즉 가장 작은 수는 3분의 1에 로그 2의 125가 가장 작은 수. 그 다음에 로그 2의 7, 즉 로그 4의 49가 그 다음 수. 가장 큰 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로그 2의 8, 즉 3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비교 완성. 자, 이제 로그 함수의 최대치에서 문제가 있어. 자, 얘 여기 쭉 내려오는 모습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로그 함수의 최대치로는 로그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증가냐 감소냐 따지는 거야. 증가면 x값이 클수록, 즉 진수값이 클수록 가장 큰 함수값을 가져. 최대의 개념이 되겠지. 감소가 되면 진수의 값이 클수록 뭐야?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 최소의 개념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포인트적인 게, 만약에 이런 함수꼴이 있어. 자, y는 x의 로그 x꼴. 원래 이 지수에는 식이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 숫자의 개념이 들어가. 예를 들어서 y는 x의 뭐 2제곱 또는 x의 뭐 2분의 1제곱 이런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 지수 자리에 로그라는 식이 들어가 버렸어. 자, 만약에 이런 것부터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고. 공부를 안 하고 시험 치른다고. 야, 얘는 식의 개념일까 수의 개념일까? 얘는 x가 없어. 그지? 숫자의 개념이야. 근데 얘는 x가 있잖아. 식의 개념이야. 다른 표현이야. 거의 똑같아 보이지. 얘는 그냥 숫자 취급해버리면 되는 거야. 뭐 2 같은 숫자, 3이니까 3 같은 숫자로. 근데 얘는 숫자가 아니야. 자, 이럴 때는 양변에, 자, 얘 지수에 있는 로그가 어떤 로그야? 상형 로그.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는, 밑 10이 생략되어 있는 상형 로그야. 양변에 상형 로그를 취한다. 뭐 취한다나 적용시킨다 같은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로그 y라고 쓰는 거고, 얘도 로그 x에 로그 x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자, 로그 지수에 로그 식이 되어 있으면, 자, 양변에 그 로그를 취하는 건데, 만약에 또 여기 밑이 a인 로그가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럼 양변에 무슨 로그를 적용하는 거야? 밑이 a인 로그를 적용하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정리되냐? 이쪽 좌변은 그냥 한 번 더 그대로 쓰는 거고, 이쪽 우변은 로그의 기본 공식에 의해서 얘가 앞으로 내려가 곱해지는 거야. 자, 이 로그 성질은 여기가 식이든 수든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자, 얘가 이렇게 내려와 곱해지면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돼서
로그 x의 전체 제곱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게 46페이지 가로 4번에 이렇게 써 있어. 미주처럼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그 예라고 한 걸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다시 필기하라고 쓴 거야. 거기 5번 보면 합과 곱이 일정한 경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한다. 근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그거를 기억 못해. 자,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것도 고1 과정 아주 자주 쓰는 개념이지. 그럼 산술평균은 뭐냐면 어떤 두 개의 수나씩 그게 양수라고 딱 확정이 되면 자, 두 개를 더하고 나누기 2를 하면 산술평균이야.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기하평균이야. 자,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 그럼 같을 때는? 같을 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같다라는 건 등호는이라고. 언제 성립하냐? 자, 여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같아질 때, 즉 등호는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성립하는 거. 자, 그런데 우리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이 부등식 관계를 이 모양보다는 양변에 2를 곱해요. 양수 1을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 모양 그대로가 되고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되지 이 모양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게 같은 의미라는 거야. 대신 A 더하기 B가 산술평균 아니야. 이 루트 AB가 기하평균 아니야. 산술평균은 위의 거고 기하평균도 위의 거지만 정리된 요 모양을 가지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 관계를 이용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이제 40번에 우리가 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최대치수 문제는 거의 빠짐없이 여태까지 계속 한 문제 정도는 나와.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야. 뭔가 다른 게 섞여 있겠지만 기본적인 문제 못 풀면 당연히 실전 문제는 가져도 못하지. 자, 예제 40번. 여러분들은 올해 공부해서 딱 대학생 될거예요. 1번 3 x 5. 자, x의 범위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 x의 범위에서 무엇을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하냐면 로그 2 바로 x 빼기 1 플러스 2 이거의 최대치수 구해야 돼요. 이 간단한 문제는 그래프 그릴 것도 없어. 뭐냐? 지금 x에 비해서 얼마? 양수네 밑이 그러면 뭐가 돼? 1보다 큰 2가 되네? 얘는 증가네. 아까 그랬지? 최대치수는 증가 감소에 영향만 받는다고. 그러면 얘 증가 그래프는 이 정도 그렇게 그래프야. 이 정도. 로그 함수에서. 자, x가 그런데 3 이상 5 이하야. x3이 이쯤에 있다고 보는 거고 x5가 이쯤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 그럼 우리 그래프는 어디만 잘라서 봐야 돼? 여기 x의 범위만 잘라서 봐야 돼. 이렇게. 이 노란색 그래프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야?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5일 때 최대값은 여기 x자리에 5를 대입하라는 거야. 5 대입하니까 5 쏘고자. 자, 그럼 얘는 로그 2의 4가 되겠지? 로그 2의 4는 얼마? 2지 2 더하기 2는 4. 최대값은 4가 된 거고. 자,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야? x가 3일 때가 되겠네. 로그 2에 3 빼기 1 플러스 2 계산하면 3. 자, 이제 2번을 봅시다. 가로 2번. 자, 얘도 x의 범위가 1 이상
2야. 자, 이때 y는 로그 3분의 1에 2x 플러스 1. 자, 이거에 최대치수 구하래. 자, 얘도 첫 번째 1단계 x의 계수 얼마? 2. 양수 맞네? 밑은 0과 1 사이가 되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감소가 되는구나. 자, 로그 함수의 감소 그래프 하나 이런 모양으로 간단하게. 자, x1 뭐 이 정도라고 하자. 부터 x4 이런 그래프가 된 거야. x1부터 4까지 요거만 보면 돼요. 자, 이때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야 이번에? 최대값은 x가 가장 작은 값일 때, 즉 1일 때, x가 1일 때. 감소에서는 x가 가장 작을 때, x가 1이니까 여기 뭐가 돼? 3되지? 그래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1.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로그 계산하는 거 버벅거린다면 그건 진짜 나쁜 인간이지, 부모님한테. 이 정도 계산이 버벅거린다면, 바로바로 안 튀어나온다면 부모님한테 진짜 나쁜 놈이야. 돈은 돈대로 다 받아먹고. 그래서 자, 요거 그냥 덧칠해가지고 x 여기 1 들어간 겁니다. 계산하면 3이지. 이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자, 이제 최소값. 자, 최소값은 x가 4일 때야. 여기다 4 들어가면 얼마야? 9가 되겠네. 로그 3분의 1의 9야. 얘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최소값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 예제 41번 볼까? 너희들이 세상에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항상 부모님한테는 감사하면서 살아라. 너희들도 부모 되면 그런 소리 말고 선생님도. 근데 주변에 보면 자기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 더럽게 안 했으면서 부모 됐더니 애를 잡아요, 공부 안 한다고. 근데 주변 사람들 되게 많아. 그래서 가끔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지. 야, 우정아, 어떻게 하면 수학 잘하게 할 수 있냐? 냅둬. 너도 안 했는데 진짜 아들 딸이 하겠냐? 야, 그러지 말고 방법 좀 알려줘. 없어 임마. 네가 앞에서 수학 공부를 해. 그럼 따라할걸? 내가 이 나이에? 그러니까 안 되지. 뭘, 너도 안 하는 걸 왜 자식한테 시켜?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웃었어.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의 자식들은 이제 애기들이 아니겠어. 그런 시절이 지나갔지만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본인들은 공부 안 했으면서 나중에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절대로 내 자식한테 공부 강요 안 할 거예요. 아이고, 가서 얘기해. 그 나이가 되고 자식이 있다면. 지금 얘기하는 거 어떻게 지킬 건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 학각은 안 하고 사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지 마. 선생님, 저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할게요. 나 그 말 절대 안 믿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본인이. 그런 거 자꾸 말해. 본인이 하면 하는 건데. 대신 열심히 하면 칭찬을 해줄 거야. 내 눈에 다 보여, 그냥 딱 보면. 야, 똑같은 일 한 25년 가까이 하면 눈빛만 봐도 알아. 100%는 아니지만 한 95% 이상은 다 알아. 아, 저 친구는 대학 합격증을 어디라도 하나 갖고 있겠구나. 저 친구는 에휴, 삼수를 해도 제대로 못하겠네. 이 생각이 있어. 그래서 똑같은 말을 맨날 해주는 거야. 공식 외우자. 기본적인 문제 예를 한 조금 과장해서 조금 좀 거짓말 조금 보태고 과장해서 0.1초 안에 풀어주면 돼. 그냥 이 기본적인 문제를 이게 쌓여가지고 이제 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문제가. 자, 일단 얘는 x 1차가 아니야, 그지? 그럼 얘 바로 증가감소 따지지 말고 얘는 1차가 아니면 이 진수 자리에 있는 걸 치환하는 거야. 자, 어떻게 치환하냐? 이제
얘를 t라고 이렇게 치환할게. 그러면 다시 이걸 기억해야 돼. 이 진수 자리에 1차식, x에 관한 1차가 아니면 2차 같은 거 나오거나 3차 같은 거 나와. 왜? 우리 수학투에서 3차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또 4차 함수도 배우기 때문에 배웠어. 이미 너희들은. 우리가 또 정리는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로그나 지수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하고 3, 4차 함수를 섞어버리는 거야. 그럼 수함수도 동시에 문제를 내는 거잖아. 자, 만약에 얘는 2차니까 1학년 과정의 함수일 뿐이고 3, 4차 함수가 들어간다면 2학년 과정, 2학년 2학기 수투 과정에 해당될 뿐이고 자, 이 2차 함수가 모이면 완전 제곱을 하세요. 이렇게. 이 정도 완전 제곱 바로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이 t라는 얘는 x에 관한 2차 함수꼴이라고. 자, 얘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되지.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2,4가 되고 얘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야.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양수이기 때문에 자, 2,4고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얼른 그려보자. 자, 이쯤이 2, 이쯤이 4라고 가정을 하고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쉥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 축의 이름을 꼭 써줘. 이때 이 세로축은 무슨 축이라고 쓸까? 여기서 기본기야. 완전 상식. 여기 y가 아닌데 왜 자꾸 y를 얘기해? t축이야, t축. 여기가 x축이고 이렇게. 자, 그리고 x의 범위가 나와 있잖아. x는 0하고 3 사이에. 자, x가 0일 때 이 t의 값은 얼마? 8이 됐고 x가 3일 때 자, 3 여기다 대입할게. 그러면 그때 t의 값 얼마야? 5 정도 나와.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5 정도 되니까 여기 3 대입하면 5가 나오지. y값이 y값이 아니라 t가 5는 여기다 쓰고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우리 그래프 어디만 보이는 거야? 여기서 이 노란색 그래프만 보이는 거야. 이 노란색 그래프에서 t의 범위를 찾을 수 있겠네. 자, 이 노란색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t 값이 얼마야? 4야. 가장 큰 t 값이 얼마야? 8이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원래 우리는 이 y라는 요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 진수가 x에 관한 1차가 아니라서 치환을 통해서 t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얘를 t라고 딱 써버리면 이러한 로그 함수에서 이 y의 최대치수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 t의 범위도 따로 이렇게 구해냈잖아. 그러면 얘는 질까야 감수야? 이제 함수지. t의 개수는 1, 양수가 되고 그러면 밑을 살피고 밑이 0과 1 사이니까 얘는 감소 그래프가 되는 거야. 감소 그래프, 로그 함수와 감소 그래프는 어떻게? 이런 정도로 보여주지. 자, 그런데 우리가 t가 4에서 8까지야. 여기가 4라고 하고 t4 여기가 t8이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자, 여기서의 최대값 t가 얼마일 때? 자, 여기서의 여기 8 자, t가 얼마일 때? 잠시만. 이거 원래 문제 이거 타이핑 잘못했구나. 자, 여기 2분의 1로 바꿔주세요. 여기 2분의 1로 이렇게 바꿔줘. 문제에서도 바꿔줘. 그리고 해석 쭉 그냥 밑이 2분의 1로 생각하고 풀어. 여기도 2분의 1이야. 밑 2분의 1이야. 밑 2분의 1이야. 자, 다시 이때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 4일 때가 된다고. 이게 얼마가 돼? 마이너스 2야.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나와? 8일 때 나와. 로그 2분의 1의 8.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
그거지. 자, 예제 42번. 그리고 쉬는 시간 가지면 오늘 수학은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어느 순간에 수학 원이든 수학 푸든 개념 정리가 싹 끝나 있다고. 그때 내 머릿속에 얼만큼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 듣고 나면 항상 반복하고 지금 개념 공식을 구구단처럼 잘 기억해두면 문제만 풀면 돼. 그럼 문제 풀면서 이제 우리가 합격선에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불합격되느냐 이게 갈려지는 것 뿐이야. 누구나 아직 이 시기까지는 다 기회 있어. 왜? 여러분들 윤수 시험 볼 때 수능 끝나고 보거든. 12월 중순 정도까지 하면 시험을 치게 될 거야. 수능 끝나고 거의 한 달 동안. 학교마다 일정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아직 물론 기간은 아직 있어. 근데 이 기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y는 바로 로그 2의 x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x 제곱 플러스 3. 자, 이거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얘 문제 살짝 정리하고 들어가면 y는 괄호는 그냥 한번 써주고, 자, 얘 2는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줄 거고, 이렇게 정리해준 다음에 특히 이해 안 가요 라고 자주 얘기하는 학생의 특징 뭘 것 같아? 공식 개념이 머릿속에 없어서. 그래서 이 문제하는 거야. 자, 이렇게 딱 정리하고 나면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어. 똑같은 모양 로그 2x 로그 2x를 치환하는 거야. 우리가 이 치환된 문자는 범위 또는 조건, 방금 전에 문제도 마찬가지였어. 이번에는 로그 2의 x라는 함수가 t야. 그럼 얘 그래프는 t축, 아까 바로 전에는 t가 x에 관한 2차 함수여서 2차 함수 그래프 그렸지? 이번엔 얘 그래프 그리는 거야. 자, 얘는 증가 그래프잖아. 여기 1이고. 그런데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1에서 8까지지. 1은 여기 있지. 8 이 정도에 이렇게 딱 표시하면, 자, 여기다 8을 대입해봐. 로그 2에 8 돼가지고 여기가 얼마가 돼? 3 이렇게 되겠네. 자, 잘 봐. x가 1에서 8까지만 되니까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되는 거야. 노란색만. 밑에 또 t의 범위가 나오네. t의 범위 중에 t값 중에 가장 작은 값 얼마? 노란색 그래프에서 t값 중에 가장 작은 값 0이고 가장 큰 값은 3이 되겠네. 자, 그러면 이때 이 y라는 함수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서 이 y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면 돼. y는 달라지지 않았거든. 자, 그럼 얘도 또 완전 제곱해야 되고, 자, 꼭지점은 1,2고 아래로 볼 그래프 y좌표는 3이야. 자, 1, 여기가 1쯤 되고 여기가 2쯤 된다고 하고, 얘가 꼭지점이고 y좌표는 3이니까 이렇게 3을 한번 딱 써보자고. 그런데 우리 이 t값이 0에서 어디까지? 3까지야. 자, 여기다 3을 대입하면 2 되고 제곱하면 얼마? 4 되고 4 더하기 2니까 얼마가 돼? 6 되는 거야. 6. y6은 이쯤에 있다고 보자. 그러면 t3은 이쯤에 있는 거야. 자, 우리 그래프는 어디만 보는 거야? t0 이상 3 이하. 따라서 그래프는 여기만 이렇게 보는 거야. 이 그래프에서 y의 범위가 어떻게 돼? 가장 작은 y가 2가 되고 가장 큰 y는 6이 돼. 얘가 바로 이 문제의 최대값에 해당되고, 자, 여기 2가 이 문제의 최소값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 y의 범위 얘를 두 글자는 뭐라고 할까?
이 y의 범위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치역이라고. 그냥 외워주면 돼. 그냥 용어들이니까 친구 이름 외우듯이 사랑하는 사람 이름 외우듯이 정성어리고 뜻을 기억하라는 게 사랑하는 그 수학적 뜻을 기억해 주는 거야. 사랑하지 않지만. 자, 오늘도 수학원 수업 공부하고 고생했고 쉬는 시간.